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새로운 조치에 관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동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받은 제보 중에 사업가 A씨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려는데 계좌가 휴면 상태라고 딱 동결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금 출처 소명하고 또 어디에 쓸 건지 사용 목적 설명하고 나서야 겨우 풀렸다고 하니까요. 이게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도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법인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조치가 갑자기 시행된 건지, 또 정말 만약에 내 계좌가 동결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 PBATK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이 부분인데요. 왜 금융당국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갑자기 꺼내던 걸까요? 네, 그 핵심 이유는 역시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금융 범죄 조직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 특히 오랫동안 안 쓴 휴면 계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대포 통장을 아주 헐값에 사들여서요.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PPAKT,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도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제적인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2010년 제8호 법률인데 여기 4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 조치로군요. 그래도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면 어떤 계좌가 이 동결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 휴면 계좌의 기준이 사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아, 다른가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3개월 아니면 좀 더 길게 봐서 최대 12개월 동안 입금이나 출금, 이체 같은 금융거래가 전혀 없었던 계좌가 해당됩니다. 저축예금은 물론이고 당좌예금, 심지어 외화 계좌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3개월이면 생각보다 짧은데요. 저도 예전에 만들어 놓고 까맣게 입구였던 계좌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덜컥 내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일단 돈이 묶이는 거니까 이게 혹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PPAKT에서는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계좌를 영구적으로 없애거나 돈을 몰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시적으로 그냥 거래만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계좌 안에 있는 예금은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계좌를 다시 사용하시려면요. 일단 계좌 소유주 본인이 직접 신분증하고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좀 챙기셔야 해요. 네. 그걸 가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 재활성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서류 확인하고 보통 5영업일 안에 초기 확인을 거치고요. 최종 처리까지는 최대 20영업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영업일이요? 와, 거의 한 달인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바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어서 바로 은행에 가지 못해서 아무 조치를 못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20영업일이 지나도록 계좌 주인이 나타나서 소명을 하지 않으면요. 이걸 금융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범죄 혐의요? 네, 그렇게 보고 경찰 같은 법 집행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와, 단순히 계좌가 묶이는 걸 넘어서 아예 사건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경찰이 한 3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기간 안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으로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이 국고로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수요가 되는 거죠. 세상에, 정말 심각한데요. 단순히 좀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돈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게 금융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필요 없다면 아예 해지하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계좌들을 싹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오늘 인도네시아의 휴면 계좌 동결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계좌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금융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또 개인의 금융거래 편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금융거래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가 앞으로 다른 나라의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